안녕하세요. 스테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직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시간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촬영할 예정이고요. 업로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상들인데요. 선생님들 상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을 적게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 중에 교육장상은 4개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감상은 4개의 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장상과 교육감상이 이제 같은 개수인데요. 제가 이 교육감상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생각나서 오늘 한번 상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신규 선생님이들이거나 상을 좀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발령은 광주에 있는 학교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는 학교고요. 제가 시험을 광주광역시로 쳤기 때문에 광주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교직생활을 처음 하면서 거기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플루터로 출력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그 붓글씨로 POP 붓글씨라고 해서 그걸로 월중 행사를 교문 앞에다가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색상지를 사서 색상지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3월 며칠 입학식, 3월 며칠 모든 행사들을 이렇게 직접 손글씨로 써서 교문에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일을 했고 이제 제가 경기도에 전출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큰 학교에 있다가 작은 학교에 오게 되니까 정말 많은 업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정 연수를 받고 왔는데 일정 연수를 받고 와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연구부장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학교 교육과정이 뭐지? 이제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교육과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교육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지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짜지? 그냥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학교가 서울에 있는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운받을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 서울교대 그 교육과정을 부속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연구부장으로서 처음 교육과정을 쫙 보았습니다. 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쭉 짜면서.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 그 신규 같은 교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학교의 비전 정하기부터 제가 스스로 학교의 비전을 감히 연구부장이 학교의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비전도 바꿀 수 있는 건 줄 알고 제가 바꾸는 건 줄 알고 바꿨습니다. 과감하게 그 비전도 바꾸고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의 그 교육과정을 굉장히 흉내내면서 많이 한 달 동안 포천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교육과정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교육청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교육과정을 제출하고 나서 교육청 장학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저에게 말이죠. 저는 왜 연락을 하셨지? 뭐가 틀렸나?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었는데 장학사님께서 정말 독특한 교육과정을 봤다고 저를 교육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장학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을 짜는 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해서 내는 것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학사님이 저를 호출하셨고, 장학사님께서 그걸 너무 높이 사주셔서 정말 그때 교육과정 어떻게 짜야 하나라는 그 교육청의 연수 자료에 갑자기 지필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장학사님이 가장 놀랍게 여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지금 보통의 교육과정 짜면요, 제가 그 이후로도 연구부장을 다른 학교에서도 맡아봤지만 사실 기존의 방식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교무부, 연구부, 방과후부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작성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제가 바꾸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게 부속초등학교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어과 선생님들, 수학과 선생님들, 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나누고요. 그 과목에 관련된 행사나 그 과목에서 맡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진짜 실제 교과 과정을 토대로 바꾼 교육과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주셨고, 저도 사실은 작은 학교고 교장선생님께서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그런 좋은 기회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게 된 상이 2011년도에 학교평가 우수교사로 선정되어서 교육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2년에 받은 상이 이제 방과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받게 된 상이 있는데요. 네, 역시 이때도 작은 학교, 포천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부분이 바로 지역 공부방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선정이 되어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주어지고, 거기서 선생님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저녁밥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엄청난 일을 아무것도 모른 채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역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거기 사실은 그 학교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목사님도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사모님도 이화여대를 나오셨었는데 다른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목회로 부르실 받아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전공하시고 교원 자격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강사로 채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기자 생활 하셨던 분도 거기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셔서 그분도 강사로 채용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사람들과 또 소통하면서 그분들을 강사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급식실에서 저녁을 한다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리사분님들도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또 일을 이렇게 드렸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다른 데다가 그 맡기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그 저녁까지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받은 상이 이 방과학교 프로그램 상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값진 경험과 함께 기쁨과 함께 했던 거라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상을 타고 싶으신가요? 교육감상 타고 싶으신가요? 네, 시골 학교로 가십시오. 시골 학교에 가시면 상을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로 저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도시로 나온 이후부터는 그런 정말 재미있는 교사로서 너무 즐거운 경험들이 조금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골 학교를 꼭 경험해 보시란 신규 교사분이시라면 젊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서 일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